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우리 사회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질서가 30년 안에 곧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봐도 한 시대의 지배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떠오른 사례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프랑스 혁명부터 두 차례 세계대전, 중국 혁명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걸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전례 없는 돈풀기에 나섰죠. 그 결과로 주식, 부동산 등등 자산의 가격들은 폭등했고 시중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성된 부와 혜택이 극소수한테만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상대적으로 거지가 됐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가속화된 AI 기술 혁명도 역설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먼저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기존 일자리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과 소득 정체를 겪는 기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AI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사회 전체의 파이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위 소수한테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요,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대가로 빚은 더 큰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중앙은행들은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걸 반복했고 이제는 그동안 쌓인 부채 이자 부담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한계 가구가 늘어나고 좀비 기업이 속출하고 일부 국가들은 국가부도 위험까지도 가게 되니까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남발은 통화가치 하락과 자산 거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되면 심각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제 시스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진 못해도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서서히 사회 기반을 좀먹고 있어서 언젠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금융 위기들이 모여서 큰 빚더미를 만들고 결국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에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대위기가 오는 거죠. 현재 세계 경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급증, 화폐 신뢰도 추락, 사회 갈등 폭발의 조짐은 과거 역사를 바라봤을 때 큰 붕괴 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 비율은 2차 대전 이후로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20%를 넘어서 지속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